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지난해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팔라우의 레반티노 기타 협주곡을 글로벌 초연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심준호 등과 협연을 펼쳤고 다양한 시도의 클래식 아티스트인 기타리스트 박정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호입니다. 눈길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많이 와 있고 네. 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날씨가 그래도 눈이 온 대신에 포근해져서 예.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내일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우,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2월 달은 연주로 분주하셨죠?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연주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제 종강을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방학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이 라디오 출연이 네. 저는 올해의 마지막 스케줄입니까? 예,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이 뭐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기타리스트 박정호를 소개합니다. 박정호는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파리 고등 사범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을 졸업한 후 유럽에서 활동한 박정호는 르네상스, 바로크, 현대음악과 라틴 음악 등 폭넓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독주는 물론 앙상블 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클래식 기타, 성악, 현악 앙상블, 국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기타리스트 박정호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 또 질문,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 오프닝에 소개했던 작년에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팔라우의 레반티노 기타 협주곡을 초연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네, 그 마누엘 팔라우란 작곡자는 이제 저도 그 공연을 제안받았을 때 처음 들어보는 네. 작곡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발렌시아 지방에서 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렌시아 음악원의 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고요. 굉장히 스페니쉬한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인데 그때 지휘자가 그 학교 출신이었어요. 네. 발레로 데리바스라는 훌륭한 지휘자였는데 그분의 이제 제안으로 이 곡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에 욕심을 냈는데 네. 그러고 났더니 스페인 외에서는 처음 연주가 된 것이다 라면서 지휘자도 굉장히 뜻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한 얘기가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있었던 시절인데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아마 스페인에 와서 공연이라든지 언론의 인터뷰가 많았을 것이다. 꽤나 의미 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네. 조만간에 스페인 가시겠네요. 뭐 스페인이든 어디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또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데 첼리스트 심준호 등과 네, 작업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라고 네. 하면 너무 유명하고 잘하는 연주자들인데 네, 양희모 씨와 심준호 씨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듣던 연주자들인데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희모 씨 음반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첼리스트 심준호 씨와는 여러 번 공연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지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배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성장의 걸음이 되고 좋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만남이 기대되고 만날 때마다 반가운 그 친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협업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타란 악기의 인상 자체가 네. 현악기 중에서 이제 그 코드 반주를 연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의 대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타가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연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리스트 박정호의 라이브 연주를 듣겠는데요. 첫 곡으로 연주해 주실 곡은 피오렌처 카르피의 제페토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인 피오렌초 카르피는 피노키오 테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이탈리아 TV 드라마 피노키오에 나오는 곡으로 피노키오를 만든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곡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준비되어 있으면 연주 듣겠습니다. 피오렌초 카르피의 제페토, 기타리스트 박종호의 라이브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보! 피렌초 카르피의 제페토, 기타리스트 박종호의 라이브 연주로 여러분 들려드렸습니다. 김숙희님, 기타로 연주하는 클래식에 빠져들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3909 쓰시는 분, 오늘 수요 초대석 박종호님 보려고 외출도 미루고 아주 작정하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욱님, 어머나 두 분이 똑 닮은 형제 같아요. 장미경님, 두 분 코스염이 멋지네요. 아, 이런 오해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시겠어요. 영광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는데 지금 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 즐겁습니다.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기타리스트 박종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주셨던 곡은 네네. 원래 기타곡인가요? 아, 아니요. 이 곡은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영화인데요. 예. 피노키오의 모험으로 드라마, 영화 둘 다 있었고요. 거기에 주제곡으로 있는 그 제페토 할아버지의 예. 테마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양한 템포와 리듬으로 편곡이 돼서 연주되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버전이 아닐까 싶은 제페토의 테마를 골라왔습니다. 기타는 네. 참 그런 부분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좋은 곡이 있으면 네네. 얼마든지 편곡해서 레퍼토리로 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물론 뭐 편곡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예, 굉장히 저도 편곡을 즐겨 하고 있고요. 직접 편곡도 하시죠? 네, 해야 돼요. 아, 그럼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아, 이 곡은 악보대로 하신 겁니까?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예.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로렌조 미켈리가 기타를 편곡을 한 버전입니다. 아,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편곡을 가담해서 악보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나요? 많이들 하시는데 네. 또 그거
맛이 그 훌륭한 기타리스트의 조건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아. 편곡을 못 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은 많이 계시겠죠. 네네. 하지만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책도 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와,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행여나 이 편곡을 안 하는 기타리스트가 공격을 당하실까 봐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모습 인상 깊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정경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종호에게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처음에 사전에 받고서 다른 내용보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타를 연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나눈다.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연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상. 그다음에 그 여담으로 저 기타리스트 동료들과 이제 술자리를 한다거나 집에서 모여서 놀 때 파티를 할 때 항상 마지막 순서는 거의 비슷하게 서로 음악을 들려줘요. 야 이거 들었어.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음반을 틀어주면서 야 이거 봤어, 이거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떤 걸 좋은 걸 공유하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음식 얘기, 뭐 사회 얘기 나눈 것만큼 네. 그 연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기타를 연주한다는 거는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 기타리스트 동료분들과 네. 자리를 가질 때 네. 마지막은 서로 연주를 한다. 이 말씀을 연주는 서로 피하려고 하고요. 서로 미루고 이야기만, 이야기만. 그다음에 추천을 많이 하죠. 서로. 예. 그럼 거기서 네. 총대를 메고 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죠. 뭐 그다음 선후배 음, 아무래도 위아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연주를 즐겨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아, 궁금한데요. 예, 가끔씩은 이제 너는 무대보다 여기가 더 나을 때도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귀한 자리입니다. 그 뭐랄까 그 관객분들 대상이 아니라 기타리스트 사이에서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거 보통 부담은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MT 때 악기 가져가면 굉장히 혼납니다. 아, 즐겁습니다. 김은영님, 부산 파르티타에서 배웠던 박종호님을 방송에서 보게 되어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반가워요 하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부산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가셨나요? 올해 부산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자주 부산 가셨구나. 파르티타 공연은 아마 봄에 연주했을 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 방송에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영님. 5살에 기타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작은 기타였어도 본인 몸집보다 컸을 텐데 보이는 라디오에 그때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아이고야. 딱 보이네요. 세상에. 네. 아니, 저 기타는 지금 기타 사이즈랑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쵸. 성인용 일반 성인용을 사이즈 기타입니다. 예. 예, 부모님께서 그 유아용을 안 사주고 성인용을 사주셨군요. 저 악기는 아직도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아버지가 이제 취미로 연주하시던 기타를 물려받아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 기타는 아직까지 그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사진은 도대체 언제적 사진입니까? 30년이 넘은 사진이네요. 30년 훌쩍 넘었네요. 그렇죠. 35년 가까이 된 와, 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어떻게 와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직접 공유하신 게 아니군요. 네. 우리 스태프들의 뛰어난 수진 능력 고맙습니다. 예능 같네요. 자, 그 어릴 때 기타 연주를 하면서 또 시간을 주고서 피아노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같은 화음악기니까 네네. 배웠던 경험이 기타 연주에도 도움이 됐겠죠. 네,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그러니까 보통 순서가 많이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아노를 치다가 기타를 접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7살 때였나 8살 때였는데 독일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네. 마스터 코스를 하면서 추천하셨어요. 피아노를 병행을 해야겠다. 기타만 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피아노 쳤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시절인데
학교를 가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그 아는 분께 부탁을 해서 피아노 선생님을 부탁을 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1시간 동안 수업을 받고 학교를 가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기타 수업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쌍코피를 거의 매일 쏟아서 잠깐 중단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피아노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피아노 연주도 가끔 하세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악보를 보고 네. 예, 그냥 칠 수 있는 정도지만 예, 네. 근데 악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음. 더 많은 음들을 한 번에 보는 능력이라든지 음. 그래서 악보 읽는 능력을 위해서는 피아노를 저도 병행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래의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에게 또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어거스틴 바리어스 망고레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주를 계속 부탁해서 어떡합니까? 같은 아티스트로서 이 마음이 좀 무겁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거스틴 바리어스 망고레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망고레의 크리스마스 캐롤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오늘은 기타리스트 박종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수원님 아름다운 연주에 브라보.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두 눈은 살며시 감고 고개는 들썩들썩 감사합니다. 멋져요. 집에 있는 기타가 생각나서 손이 근질거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784님 보라로 보길 잘했네요. 섬섬옥수 연주하는 손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이브 연주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면 네. 관객분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네. 박수로 또 네네. 눈빛으로 공기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연주 마친 다음에 글로써 피드백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이제 새로 시작된 문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실시간 공연 때는 이렇게 볼 일이 많지 않은데 방송에서 이런 거 보면은 좋죠. 칭찬받는 건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끝나고 가족 친지한테 이제 리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네.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물론 예.
안 좋을 때는 뭡니까? 아, 이거 흥미로운데요. 근데 보통은 솔직히 말해주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날만은 칭찬을 해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리뷰에서 사실은 솔직히 여긴 별로였다. 그때는 괜찮은데 당일만큼은 오늘은 잘했다,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를 좀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한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지금 방송을 만약 가족분께서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는데요. 이런 걸 오픈하다니. 아닌가요? 사실 제 지분이니까요. 예, 저의 지분 아니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어요. 네, 30살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네.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음악을 하고 서양 음악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선생님과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외국이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당연히 먹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적기라 생각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음악가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조용한 기타 연주를 이제 기타리스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페셔널 전문 연주자로 활동을 한 지 벌써 오래되시잖아요. 네. 연주를 할 때 나는 연주자로서 이러한 철학이 있다.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좀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 저도 네.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오늘 딱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철학자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꼭 해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까 저가 기타 연주라는 의미랑 거의 같은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음, 철학. 이야기를 나눈다. 네네. 음,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더 성의 있고 예쁘고 조리 있게 하는지를, 사실은 연주 철학이보다는 연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서는, 음, 무대 위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아울러서 좀 해소하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습하면서 항상 더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예쁘게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목소리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마 연습의 철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그래도 4시간 이상은 하려고, 예,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4시간. 예, 근데 뭐 와. 시간이 되면 매일이지만 뭐 쉬는 날은 그냥 과감하게 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주에 10시간 이상은 우선 최소한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한 번 가면은 그래도 4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나눴던 대화인데 네네. 공개하고 싶어서 그 연습 시간이 아주 음, 흥미로운 시간에 연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울까요?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성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아,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모두가 잠든 시간 아닙니까? 새벽에 하시는 연습은. 네, 예. 제가 이제 보통 한 밤 9시, 10시부터 예. 한 2시,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타가 또 장단점이죠. 소리가 크지 않다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런 때는 굉장히 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새벽 3시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요. 네, 지금 약간 주무실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실 시간인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일어나실 3시 연습 마치면 보통 한 4시쯤 주무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3시에 마치고 집에 가서도 바로 눕지 않고 이제 이불 깔고 하다 보면은 한 30분 이상은 가니까, 네. 예, 2시에 들어가는 날은 2시 반쯤 아마 연습을 슬슬 마무리해서 네. 집에 가서 한 3시쯤 자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 아, 이게 주무실 시간에 아침에 연주를 부탁해서 어떡합니까? 뭐 좋습니다. 뭐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박지혜님 인간미 뿜뿜이네요. 박종호 기타리스트 멋있어요. 예능감 좋아요. 아, 제가 오늘 좀 캐릭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능감 있는 기타리스트로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살짝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뭔가 약간 시크한 느낌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간미가 뿜뿜 내뿜어지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 곡을 또 고른 또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스토로 피아졸라의 항구의 겨울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지막 곡으로. 예, 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됩니까? 앞에 연주한 두 곡과는 좀 느낌도 많이 네. 다르고 그 규모도 다른 곡인데, 네. 원래 굉장히 제가 즐겨 연주하고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며칠 전 월드컵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좀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 늦은 시간에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음.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에서 혹자는 공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공놀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왜 내가 감동을 받지라는 느낌이 어. 있었고요. 축구는 원래 좋아합니다.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 곡을 꼭 하나 하고 싶었는데 실제 응원도 아르헨티나 응원하셨나요? 아마 그때는 전 지구인들이 아마 메시를 응원하지 않았을까. 아니 공부는 프랑스에서 하셨는데 아 그러네요. 아, 제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아르헨티나를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게요. 프랑스 생활 굉장히 즐겁고 좋았는데요. 아, 이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예, 뭐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메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르헨티나 근데 곡을 말씀하신 준비했습니다. 것처럼 네네. 다들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메시는 여하튼 또 축구 선수로는 고령이고 네네. 음바페는 이제 만으로 23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다들 이제 응원을 아르헨티나를 하지만 메시를 하지만 프랑스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됐는데 네. 정말 드라마처럼 저도 월드컵 와. 시작할 때는 그런 똑같은 예.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왠지 아르헨티나를 좀 그걸 느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저 경지에 오르는 거를 보고 싶은 응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멋진 말씀입니다. 네. 야, 아르헨티나의 곡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박정호, 기타리스트 박정호의 아스토로 피아졸라, 항구의 겨울 귀하게 감상하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아스토로 피아졸라의 항구의 겨울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박성현님, 박종호 기타리스트의 기타 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현숙님, 박종호 기타리스트의 귀한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425님, 오늘 부득이하게 좀 시끄러운 카페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기타 라이브 너무 좋으네요. 집에 가서 조용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곧 보이는 라디오 저 유튜브 공식 채널에 다시 올라올 테니 마음껏 들어주세요. 1425님, 7893 쓰시는 분, 앞으로 박종호님 기타 공연이 있으면 꼭 가겠습니다. 저희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물 마시다가 네. 아유, 눈 끄덕끄덕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정님, 박종호 기타리스트의 연주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도 따뜻한 분이신 듯요. 멋진 연주자이십니다. 오늘부로 팬이 되겠습니다. 김은영님, 기타와 혼연일체된 멋진 연주 감사드려요. 아, 우리가 그 대기실에서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했는데 지금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타리스트 박종호의 매력에 흠뻑 빠져 계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 사이자석에서만 또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전달해 드리려고 찍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무슨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기타리스트 박종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독주회 하셨죠? 네네. 네. 그때 솔직히 좀 먼저 또 방송 출연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독주회? 많이 하셔서 이제 긴장은 별로 안 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모든 공연은 항상 긴장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간만에 네. 좀 그 기획부터 선곡, 그 다음에 좀 주제를 정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본 리사이틀이어가지고 좀 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셨어요? 힘도 많이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리사이트 총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셀 수가 없죠. 세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보니까 언론에 저희가 소개할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데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를 무대에 처음 오른 거는 30년은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째 연주자한테 아직도 미래란 말을 붙여서 참 어떤 수식어가 이제 마음에 좀 드십니까? 하나 좀 지정해 주세요. 근데 또 네. 미래가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저도 나이가 그래도 좀 더 먹으니까 다시 미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네.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미래라는 말을 앞으로는 계속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행여나 또 너무 뭔가 이 차세대의 느낌을 계속 드린 것 같아서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미래를 좋아하신다니까 또 좋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신영옥, 캐슬린 킴 등과 갈라 콘서트도 가지셨고, 또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지호님, 바이올리스트 양인모 등과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컬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드셨는데 이 다른 악기와 협업하시면서 네. 그 솔로와는 전혀 다른 또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앙상블이 굉장히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타 솔로 연주에도. 네, 왜냐하면 이제 기타는 화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연주한 것도 그렇고 반주와 멜로디를 같이 연주를 한 악기인데요. 동시에 할 수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 다른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반주를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제 음악적으로 좀 확장되고 넓어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앙상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저 스스로의 솔로 연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연주는 항상 반가워하고 즐겨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악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 멜로디만 연주를 하는데 혹시 이런 연주도 있나요? 다른 악기들이 화음 협연을 해주고 기타가 멜로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럼요. 그런 네. 곡들도 분명히 있긴 있죠. 네. 많이들 아시는 아랑헤즈 협주고 네네. 2악장 같은 경우는 기타가
비교적 단순한 멜로디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연주해 준다거나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는 재미있는 게 기타끼리 하는 앙상블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기타와 같이 협연을. 기타가 기타 네. 듀오라든지 기타 콜텟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타 한 2대나 4대가 모이면은 거의 오케스트라 연주의 그 음역들에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와. 개수로는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악기에 비해서 유난히 같은 악기끼리 하는 앙상블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기타리스트 박정호는 그 연주 연습 외에 네네. 개인적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요새 안 그래도 스스로한테 좀 자책을 하고 있는 게 자체?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좀 일부러 찾아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스마트폰이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조심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 선물을 잘 드렸군요. 아주 요새 너무 책 욕심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EBS지 않습니까? 네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11시에 시작하는 그 다른 방송도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클래식 방송. 자랑 좀 해주세요. 본인 입으로. 다른 분들 뭐 다 그러시겠지만 네. 올해 어떻게 같은 11시 예. 그다음에 클래식 방송들이 이렇게 같은 초대석 이 시간이 그런 편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타사라고 해야 되나? 이 같은 11시에 하는 클래식 초대석 프로그램을 지금 3번째 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여러분 삼관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번 다 나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희는 또 EBS 한국교육방송사기 때문에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도 박종호 같은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 혹은 학부형님 중에서 우리 애들이 이런 멋진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미래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기타리스트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누군가를 이긴다거나 네.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특히 음악과 정면으로 마주쳐서 음악에다 항상 질문을 하고 누군가의 칭찬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빗대지 않고 음악과 본인만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과 본인 있는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마지막 질문 대신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종호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가끔씩 감동을 주는 연주자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따금이죠.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갑자기 늘 옆에 있는 건데 굉장히 감동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 새벽이라든지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었지, 저런 연주가 있었지, 저런 기타리스트가 있었지 같은 정도로만 사람들한테 가도 굉장히 감사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입니다. 지금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곡을 포기하고 여쭤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갔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인데 오페라디오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3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거운 인터뷰였으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눈길 조심하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